네, 지난달 29일이죠.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진주 사천 항공국가산단 승인 이후 경남에서는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나노융합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야기는 합니다만 10억 분의 1 크기인 초미세 물질을 이용해 기존 물질의 특성을 개량하거나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정보통신뿐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 4세대 산업혁명을 일으킬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승인 소식에 밀양 지역이 반기고 있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과 함께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기대, 파급 효과 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일호 밀양시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정부의 최종 승인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는데 기쁨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소회부터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정말 쉽지 않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부터 밀양시가 나노 국가산단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2월에 정부의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밀양 나노 국가산단을 국가산단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1년에 걸쳐서 거친다든지 그리고 60개 부처, 기관과 협의를 마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번 최종 승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최종 승인인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절차상 또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 사업계획서의 최종 승인은 사실 지난 2014년 12월에 정부가 밀양의 나노 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밀양의 나노 국가산단의 사업성이 있는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다든지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관련법 검토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규모, 위치 등 관련법 검토가 모두게 끝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는 의미인데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나노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가 완전히 매듭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보상 후에 바로 착공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산단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이제는 출발을 하면 된다라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 국가산단 사업계획서가 최종 승인이 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절차들은 주요한 내용들이 보상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계획을 공고하게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감정평가 절차가 있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보상 협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마무리하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착공을 내년 하반기 하신다, 상당히 빨리 좀 한다라는 규모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 한 몇 가지만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이 사업 계획서가 최종 승인이 나면서 큰 걸림돌은 이미 다 제거가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서부터 직접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정부나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질 없는 추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에서도 또 보상의 문제, 이주의 문제, 또 공사상의 어떤 환경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LH 공사와 함께 잘 협의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건 기반 시설을 갖추고 네. 이제 모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마친다라는 그런 단계를 주로 이제 밀양시 그리고 이제 정부 LH공사 여기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 조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입주 기업체를 그 유치하는 것. 이게 사실은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좋은 첨단 그 기업체들이 들어와야 네. 이런 그 국가산단이 활성화될 텐데 자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예,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좋은 기업 유치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 밀양시가 이미 나노 국가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기업체와 네. 38개 업체와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MOU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입주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28개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나노 국가산단을 완공하기 전에 이미 분양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국가산단이 조성이 될 경우 자 우리 그 경남 경제 그리고 또 국가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 산단이 조성이 되고 입주 업체들이 다 또 입주를 하고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경제 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6조 1,66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4만 638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나노 기업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가치를 높여주고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력 사업에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경남 경제, 국가 경제를 여쭤봤는데 이제 밀양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밀양 특히나 이런 그 인구가 그 감소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으로서 기반이 이런 그 농촌에 두다 보니 이런 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촌 도시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인데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나노융합 국가산단 들어올 경우 상당한 그 파급 효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밀양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합니다. 몇 가지 가정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한 100여 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네. 우리 고용되는 그런 직원들이 한 7,600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네. 또 가족과 함께 전체 규모를 보면 16,400명 정도의 인구가 네.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노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 외에 주변의 인프라 이렇게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상주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네. 그래서 인구는 확실히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앞당긴다, 또 개발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부분은 뭐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조금 전에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입주 기업체들을 위해서도 특히나 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뭐 교통, 뭐 주거, 또 의료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줘야 나노 국가 산단이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사실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주 여건은 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의 문제, 또 문화의 문제, 교통의 문제 다양하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밀양시에서는 우리 한국주택공사와 함께 협력을 해서 밀양시를 교통의 축과 녹지 축을 감안한 그런 친환경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이 포함된 그 미니 신도시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도 많은 분들이 또 오시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남로를 보다 랜드마크화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밀양 관광단지 속에 리조트, 호텔 등을 통해서 밀양을 왕래하는 많은 기업인들이 자고
또 묵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교육 인프라이기 때문에 밀양의 나노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네네.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개교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만 정도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족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질문이 들어가니까 시장님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저희가 또 예정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말씀들 같이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밀양의 나노 국가 산업단지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밀양의 나노국가 산업단지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고 밀양의 나노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밀양 나노 국가 산업단지의 정부 최종 승인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 박일호 밀양시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밀양의 나노 국가 융합 산업단지 들어서고 그리고 또 이 산업단지가 국가 경제와 또 경남 경제를 이끄는 이런 견인차 역할 톡톡히 해주는 날 빨리 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4일 창원시 마산 양덕천에서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하천 구조물 공사를 하던 도중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숨진 것인데요. 당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시 하천에서 3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어떻게 해서 나게 됐는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특히나 이 공사는 창원시가 발주한 광극 공사에서 사고 예방 노력에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이 잦은 계절입니다. 위험에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해 근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당국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뉴스 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